안녕하세요. 종합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광운대 전형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운대 전형 계획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런 게 나와요. 2024학년도 주요 사항. 이게 뭐냐면 작년이랑 올해랑 무엇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란이에요. 일단 보시면은 여기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된다. 그러면은 이건 자기소개서 폐지는 광운대뿐만 아니라 올해 모든 대학에서 자소서가 폐지가 돼요. 일단은 이게 바뀌었다인 거고, 광운 참빛 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었는데 작년에는 서류 100으로 3배수를 뽑은 다음에 면접을 보는 전형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두 개로 쪼개져요. 분할 모집. 하나는 면접형으로, 하나는 서류형으로 선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형은 329명, 서류형은 162명. 두 개를 더하면 491명. 그러니까 모집 인원은 동일한데 이게 이제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이제 분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류형은 기본적으로 면접형보다는 입시 결과가 높아요. 왜냐하면 면접을 안 보고 그냥 이 서류로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면접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뭐 내신이 조금 좋거나 아니면 서류가 좀 좋은 학생들은 이쪽으로 지원을 하겠죠. 그래서 여튼간에 이제 면접형이랑 서류형으로 분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논술 인원의 모집 인원이 이제 조정이 되었다. 3명밖에 조정이 안 됐어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정시에서가 이제 큰 게 바뀌는데 이쪽에 정보융합학부랑 건축학과는 어 정보융합학부는 수학에 대한 가산점을 줬어요. 수학 여기 기하나 미적을 응시하면은 10%의 가산점을 받고 과탐을 응시하면은 5%의 가산점을 받았는데 이게 올해부터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건축학과도 작년에 여기는 이제 수학에 대한 가산점만 10%가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 내가 이 뭐 미적이나 기하 그리고 과탐을 응시한 학생들이 굳이 요런 학과를 지원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뭔가 이제 유리함이 없어졌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수학 확통의 사탐을 응시한 학생들도 이제 정보융합학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이제 불리함은 없어졌다. 건축학과는 여튼간에 여기는 과탐 원래 과탐이 고정이었거든요. 수학만 확통이랑 미적 기하가 열리면서 선발했었던 건데 여튼간에 이게 없어졌다 보시면 되고, 고른기회 전형이라는 거에서 수능 고른기회 전형에서 세부 지원 자격이 추가가 됐다. 원래는 기초생활, 차상위, 한부모, 국가보훈, 농어촌까지만이었는데 특성화고 졸업자도 이번에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종합전형에서는 여기 그 정원 내, 정원 외가 있는데 이쪽을 보면은 이제 뭐 농어촌 특성화고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고른 기회라는 게 있어요. 여기가 정원 내에서 고른 기회 전형이 있었는데 아까 이 고른 기회는 요런 원래는 이런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 특성화 고조 그 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 이쪽에 고른 기회에서는. 근데 고른 기회 특성화고 학생들은 저 고른 기회도 지원할 수 있지만 여기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에도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2월 인원이 이제 생기면은 여기다가 지원을 한 해 만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학생은 고른 기회로 지원을 할지 특성화고로 지원할지를 이제 고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종합 전형 여기를 보면은 이제 학생부 종합과 이제 교과가 있는데 여기가 종합 전형이고 서류 100으로 3배수 뽑은다 면접 보는 게 이제 광운 참빛 인재의 면접형, 서류형은 서류 100.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우수자는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선발하고요. 농어촌 특성화고 이제 재직자 서해 오도도 다 종합 전형으로 서류 100으로 이제 면접을 안 보는 거죠. 교과 전형은 이제 교과에 그러니까 학생부 100으로만 선발하고 논술 전형은 이제 학생부 30에 논술 70 이렇게 선발합니다. 광운대는 수시에서 모든 전형에서 최저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교과에 최저가 없는 인서울대학 중에 몇 안 되는 대학이 이제 광운대이기 때문에 입시 결과는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이 지원 자격 같은 건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은 거의 다 이제 지원이 가능한 거죠. 뭐 이게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하니까는 거의 다 되는 거죠. 이제 국외 고등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은 지원을 못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국내 하니까 이런 거 하고 이제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원래 6년, 12년 이 두 개로 이제 쪼개지는데 여기는 둘 다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지원 자격들을 조금 보시면 되고, 교과는 이제 지역 균형 전형이라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는 쪽인데, 학교장이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3학기 이상을 이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추천 인원의 제한은 없다인 거고요. 여기는 이제 특성화고나 뭐 이제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 이런 고등학교에서는 지원이 이제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에는 고등학교 졸업자인 거죠. 여기 이제 국내라는 게 없죠. 여기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가 아니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해외고 이런 학생들도 지원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국내가 들어가고 국내가 안 들어가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지원 자격에서 조금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큰 의미는 아니니까 지원 자격에서는 내가 해당되는 것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가 지금 전형 계획이기 때문에 뭐 서류에서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선발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디테일하게 안 나와요. 이거는 모집 요강을 보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올 테고, 면접 같은 경우는 10분 내외로 이제 진행을 한다. 그래서 뭐 입학사정관이 2명이 이제 뭔가 서류에 대한 이제 확인 면접이에요. 10분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요. 뭐 문제 제시형 평가가 없고 그냥 서류에 대한 검토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학생부 반영 방법은 여기를 보면은 졸업자는 3학년 2학기까지, 현역 학생은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하고요. 이과 같은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의 전 과목을,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한국사의 전 과목을 다 반영하고, 진로 선택은 이제 3과목을 반영한다. 진로 선택에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3등급을 주겠다인 거고요. 그 수능 반영 방법은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수능을 반영하는 방식에는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반영으로 나누는데, 기본적으로 상위권 대학들은 표준 점수를 많이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그 탐구 과목은 이제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거, 100분위 점수에 따른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거를 반영을 합니다. 영어 완산 점수는 1등급은 200점, 2등급 198, 3등급 195, 4등급 190 하면은 한 3등급까지는 1등급이랑 5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근데 3등급과 4등급은 또 5점 차이가 나니까 여기는 이제 2단계에서 5점이 깎였지만 여기서는 한 단계에서 5점이 깎이고, 그 다음에 한 단계에서 8점이 깎이고 12점이 깎이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구간별로 영어에 대해서 유불리가 정해지는 그런 구간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3등급까지는 괜찮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과 같은 경우 국어 20에 수학에 35에 영어 20에 이제 과탐으로 25를 반영하고, 정보융합학부는 국어 20에 수학에 35에 영어 20에 이제 여기는 사탐 과탐이 같이 열리네요.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25에 수학 30에 영어 20에 과탐, 그래서 정보융합학부를 제외한 나머지의 그 이과의 학과, 그러니까 스포츠융합과학 말고는 과탐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 정보융합학부만 이제 사탐 과탐이 같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문과는 이제 인문 계열에서 이제 이 상경 계열과 상경 계열이 아닌 쪽에가 이제 반영 비율이 달라요. 그러니까 인문 계열은 국어 30에 수학 25에 영어 20에 탐구가 25고요. 상경 계열은 이제 수학 반영 비율이 높고 이제 탐구 반영 비율이 좀 줄어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 건축학과나 정보융합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이제 확통이나 미적이나 기하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 정보융합학부는 사탐, 과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건축학과는 이제 과탐을 응시를 해야 되면서 이제 수학은 뭐 미적, 기하, 확통 상관없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 대한 그 이제 딱 정해지는 게 있죠. 기하나 미적만 이제 응시를 해야 되고 과탐은 응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건축학과 정보융합학부는 작년에랑 동일하게는 선발을 하지만, 건축학과는 작년이랑 동일하게 선발을 하지만 이 가산점이 없어졌죠. 수학에 대한 가산점은 작년에는 10% 줬었는데 없어지고, 정보융합학부는 수학에 대한 10% 가산점, 과탐에 대한 5% 가산점이 없어졌다가 되게 큰 거라서 이번 정시에 이 두 개 학과를 노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러니까 전형 계획을 보면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걸 되게 이제 1분 만에 보겠다. 그러니까 하면은 그래 올해 어떻게 바뀌었어? 아 이런 게 좀 바뀌었구나. 뭐 크게 바뀌었어? 별로 크게 안 바뀐 건. 아 얘네들은 좀 크게 바뀌었네. 그래서 너네들은 어떻게 선발하는데 우리 이렇게 선발하는데 수시에서는 요렇게 선발할 거야. 뭐 종합전형에서는 서류 100으로 3배수 뽑으면 면접 볼 거고 어떤 거는 면접이 있는 전형이 있고 어떤 건 면접이 없는 전형이 있어. 우리는 최저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최저 기준이 있는 대학은 이제 최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이제 살펴봐야겠죠. 수시가 끝인 거야. 아니지. 수시에서 요거 다음에 봐야 될 거는 학생부. 학생부를 어떻게 반영할 거냐를 보는 거죠. 아, 여기는 이제 뭐 이과는 국수형과 국영수가 문과는 국영수 4 이제 이렇게 반영하네. 진로 선택 3개를 반영하네. 이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수능은 어떻게 해요? 이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구나. 그리고 반영 비율을 이렇게 되는 거야. 탐구는 2과목 반영하는구나. 뭐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다 반영하는구나. 그리고 그 이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과목에서는 수학에 대해서 뭐 미적이랑 기하만 지원할 수 있고 어떤 학과에서는 그런 거가 상관없구나. 이렇게만 보시면은 1분 동안에 그냥 훑어보는 것 정도로는 될 수 있고 조금 자세히 본다고 하면 이제 지원 자격이나 아니 뭐 최저 기준이다 이런 걸 조금 꼼꼼하게 볼 수도 있는데 한 1분이면 대략 작년이랑 어떻게 바뀌었고 내가 나한테 유리한 대학인지 아닌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광운대 전형 계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